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글로벌 증시의 반등세에 힘입어서 외국인들로부터 하방 지지를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0.4% 떨어진 3,12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들이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5,500억대를 순매수하며 6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처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8%, S&P 500지수는 1.2%, 나스닥은 1.04% 상승하면서 헝다발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1.4%까지 급등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다양한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5만 1,000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또 미국의 9월 마켓 제조업 PMI 지수는 60.5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PMI 지수 역시 14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경기 모멘텀이 전달보다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어떤 장이 펼쳐질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금요일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민경철, 김범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입니다. 엑세스바이오부터 명신산업까지 목표 가격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그중에서도 비트컴퓨터 26.36%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한라홀딩스 어제 주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너무 저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33.1%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아난티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화공영과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손실 폭을 좀 더 늘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심텍도 현재 6%대 손실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현대건설 현재 매수가 54,000원이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들어오셔서 정재훈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트 구성하고 또 주식 이야기 나눠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1%대 상승으로 모두 마무리 지으면서 이 헝다그룹으로부터 좀 발생했던 그런 리스크와 낙폭들을 모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다행히 외국인들이 이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좀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마지막 장인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연장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가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야간 선물이 0.5%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여전히 좀 박스 번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1선에 있어서 거래소 기준으로는 21선을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좁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상단 자리대가 뭐 3,160포인트대, 하단 자리대 뭐 3,100포인트 정도 좀 보여지는데 이 3,160포인트대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3,2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3,160포인트대, 2차적으로 3,200,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면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상승, 장 초반 상승 이후에 좀 눌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거래시장에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중에 중심적으로 매수를 해줬던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78,000원 자리대 61선의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대부터가 매물이 좀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3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좀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유의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닝 시즌이죠.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해외 건설 매출의 빅5로 재진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식이 좀 나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전망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쪽의 건설 플랜트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대작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고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GS건설이라든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 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해외 플랜트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우건설 또한 마찬가지로 강한 또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DLENC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뭐 지금 구간부터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본다라는 거,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는 굵직굵직한 건설주가 싫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방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뭐 계룡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보시고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SOC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투어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좀 가죠. 추석에도 해외여행을 갔던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적에 있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도 적자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 뭐 이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좀 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라는 거,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에이스톨입니다. 최근 들어서 콘텐츠 쪽에 있어서의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7월 달에 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4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연휴간 누적됐던 헝다그룹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선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0.94%대 하락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자 마지막 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먼저 네이버가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38% 떨어지면서 40만 원 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39만 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 출발하는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가 0.95% 올라가면서 10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 7,500원 현재 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LG화학과 카카오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GM에 리콜용 배터리를 공급 재개한다는 소식에 어제 LG화학의 주가가 8%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도 그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주가는 76만 9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에게 시가총액 5위 자리를 딱 뺏기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카카오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카카오는 현재 1.3% 상승한 11만 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거래소가 0.35% 상승하면서 3,13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5% 올라가면서 1,0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양시장에서 모두 나오고 있고요. 이 기관들이 선물 시장에서 조금씩 사들이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장 끝까지 이 수급 체크하시는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7만 7,100원이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현재 시장에서 약간씩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0.1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주가 상승이 컸던 만큼 매물 출회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5%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시즌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현재 4.78% 상승하면서 67,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 움직임 대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1.16%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69,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유 소포트 안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최재원 전문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버키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이 OTT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대단한데 일단 버키 스튜디오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도가로, 예상 매도가로는 3,400원, 500원 정도를 1차 매도가로 잡고, 거기를 넘어주면은 뭐 4,000원대도 볼 수 있다. 4,200, 300원 더 높게는 뭐 최종적으로는 4,800원까지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뭐 잘 올라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나가서, 해나간 다음에 이 종목이 조정을 맞을 때나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일 듯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익절을 해서 거기서 매수가 기준으로 이제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보고, 이 버키 스튜디오는 회사 자체도 괜찮고 회사의 전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위로 시세를 준 다음에 다시 무조건 조정은 옵니다. 조정은 오기 때문에 조정 줄 때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버키 스튜디오 현재도 주가가 19%까지 급등하면서 지금 매수세가 몰리는 모양인데요. 이 급등세에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현재는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부터 다시 한번 시그널 주시죠. 이거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버키 스튜디오가 좀 관심을 받으면서 버키 스튜디오 질문이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회사인지부터, 그리고 왜 전망이 좋은지 이렇게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IPTV, 뭐 케이블 방송, 스마트 TV, 태블릿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을 중심으로 한 뭐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업체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70원에 이제 주식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내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죠. 네, 어제 기준으로도 60% 수익률을 내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이제 3,400원을 넘어섰는데요. 2차 매도가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800원까지의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4,800원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좋은 종목입니다. 이 버키 스튜디오는. 차트 자체도 굉장히 원래 좋았었는데 이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컨텐츠가 강한 나라고 컨텐츠가 또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좋은 컨텐츠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빗썸과 함께 빗썸 라이브라는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 쪽으로도 사업 진출을 했고요. 이 온라인 커머스는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서는 또 많이 성장을 한,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이라 미래에는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제일 핫한 오징어 게임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미국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는 2위에 올랐는데, 이 기록은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국내 드라마 중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이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이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이정재가 소속된 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버키 스튜디오의 대주주라는 점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매수세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물론 2,170원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람으로 좀 보자면, 이 종목을 좀 바라보자면, 이 호재가 아니었어도 이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4,800원은 몰라도 3,400원까지는 분명히 다른 호재로도 올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이제 호재를 선행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1차 저항대인,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저항대인 3,580원을 상한가를 가면서 돌파를 했고, 제 기준으로는 3,580원을 돌파할 경우에 한 번에 4,800원까지 상승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현재 가격이 4,350원, 6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2,170원부터 이 종목을 끌고 온 사람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매수를 고려할 때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4,800원까지의 상승을 노린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데, 단기 매매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진입하기에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고 리스크가 큰 자리라서, 이 버키 스튜디오는 다 상승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다 받을 때까지는
이제는 좀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젠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을 위한 영역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좀 추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서도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 오르기 전에 잡고 싶다면 이제 제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 질문이 들어왔네요. 덱스터 질문이 들어왔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영화, CF, 뮤비 등 모든 영상 기반의 VFX라고 해서 시각 효과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각 효과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덱스터는 XR 콘텐츠 기업 비빔블과 메타버스 관련 기술 R&D와 오픈월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덱스터와 비빔블은 실제 인물과 유사한 3D 캐릭터 제작과 온라인 모션 캡처 동기화 기술 개발 등을 좀 협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 또 DOB 스튜디오와 메타버스 공동 사업 추진, 가상 얼굴 생성, 합성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또 체결했고요. 덱스터 스튜디오가 보유한 정교한 아까 말씀드린 시각 효과 기술을 이용해서 DOB 스튜디오의 가상 얼굴 생성 및 합성 기술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OTT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환경에서 또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덱스터는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MOU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덱스터 추가 상승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트를 좀 보면 현재는 좀 잘 오르다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딱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이 상승 파동으로 연장을 갈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인데 그 기준은 14,000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000원 위에서 마감한다면 바로 이 상승 파동을 연장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을 이어간다면 전고점인 17,500원 부근까지의 상승 혹은 넘어서 돌파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14,000원 위로 안착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은 10,000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유력한 지지 라인으로는 10,0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9,000원 부분까지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14,000원이고요. 돌파 후에 안착을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 관점으로 보아야 돼서 현재 14,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야 돼서 오늘 당장은 관망 시그널 드리고 오늘 종가를 보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 갈지 조정 관점으로 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온라인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문 업체로 대표적인 게임은 모바일 게임인 쿠키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쿠키런 시리즈 중에 쿠키런 킹덤이 최근 해외에서 굉장한 인기라는 소식과 함께 이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은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이후에 미국 인기 순위 3위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8월에는 매출 순위 341위에서 현재 앱스토어 기준 24위까지 올라왔다며 미국과 캐나다는 일본에서처럼의 마케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데브시스터즈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 상승이 무섭게 이어지다가 단일가 거래가 오늘 걸린 것 같은데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다가 단일가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격해서 따라붙기에는 좀 적절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워낙 움직임이 좋고 수급이 몰리는 만큼 단기 매매로서의 관점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22만 원 그리고 만약 여기조차도 강하게 돌파한다면 최종적으로는 31만 원까지의 상승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일봉상의 상승 파동도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22만 원까지의 상승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타당해 보입니다. 단기 매매로 보더라도 무조건 추격하기보다는 16만 1,500원
거의 16만 2천 원 여기 부분을 16만 2천 원 부분을 다시 테스트하고 지지해줄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때쯤 돼서 이제 단기적인 매수로 접근을 할지 아닐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브 시스터즈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한두 번 정도는 더 가능해 보이지만 이 종목 역시도 단기 매매 외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주가가 높다고 판단해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버키 스튜디오와 덱스터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와 덱스터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까지 뭔가 엔터테이닝 쪽의 이 종목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고점에 있다 보니까 단기 매매는 조심하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15분 정도 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 어떤 특징주들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데요. 어제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어떤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을 이 삼성전자가 수주를 가져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자율주행 칩이 내년 2분기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되어서 이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될 핵심 반도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텔레칩스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통해서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텔레칩스가 또 다른 MCU 제품을 이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상용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런 수주 계획 소식과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텔레칩스까지 지금 주가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14.87% 상승 중입니다. 주가는 18,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텔레칩스의 주가가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 보이다가 어제 한 15,450원 부근 저점 찍고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최고점 18,750원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지금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견고하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5%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는 18,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아주스틸입니다. 오늘 철강 업종들에 대해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종합 상사인 가네마스가 이 국내 컬러 강판 제조업체인 아주스틸의 지분을 3% 더 사들인다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이 좀 유통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일본의 업체인 가네마스가 아주스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좀 강력하게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주가 3.4% 올라가면서 2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아주스틸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32,350원대부터 23,300원까지 한 달가량 우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이런 뉴스와 함께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이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상한가를 꿈꾸는데 오늘의 과연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챙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제 홍다그룹이 17%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홍다 이슈로 하락한 부분을 전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도 좀 전방위적으로 어제의 낙폭을 회복하는 형태로 지수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머니큐브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종목은 11월 5일 국민의힘당 경선 이전에 전량 매도 진행하셔라 매도 의견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약 1,700억 정도의 화학물질 도매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케미칼 부분의 매출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건축 자재 부분 매출 23%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직전 반기보다 매출액은 약 4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누적 약 11억에서 92억으로 약 8배 정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재무제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특히나 실리콘 공장의 가동률이 19년도 62%에서 작년 80%, 올해 상반기 93%로 건설 호황에 따라서 생산량과 가동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서 내년 6월까지 전 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점도 실리콘 제품 양산을 위한 생산 설비 제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케미칼 품목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원익큐브가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 작년 800원 그리고 1,400원짜리 주가에서 지금은 7,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던 가장 큰 수백 %의 상승 원동력은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각된 이유는 전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김영대 감사님을 올해 신규 감사로 선임하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되돌림 구간으로서의 돌파 구간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 테마 이슈는 제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유효 기간은 각 정당의 경선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현재가 4,700원 기준 4,200원, 4,4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5,600원 구간 청산 목표로 홀딩하시고 추가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되 국민의힘당 경선인 11월 5일까지만에 지금 한 5주에서 한 7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만에 시세를 누려보시고 분할 매도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K텔레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본 종목은 결산 배당까지는 홀딩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약 22조 원의 통신업체로 이동 전화 등 무선 통신 사업의 매출 약 65%,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전화 유선 통신 사업 매출이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통한 매출이 잔여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자, 기존 LTE 요금제에서 5G 사용자 수가 작년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폴더블폰 출시에 따라서 5G 요금제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점진적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주가도 작년 16만 원 대비 현재가 31만 원, 34만 원 구간까지 100% 넘는 상승을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3.5% 이상의 결산 배당을 진행하기 때문에 3.5%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년치 은행이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이자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결산 기준 주주들에게 결산 배당 약 4% 가까운 배당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 권리락, 배당 권리락일 이전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28만 원 손절 잡고 29만 원에서 31만 원 구간에서는 조정 시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사료가 되고요. 12월 배당날 이전에 주가가 4% 이상 배당 수익, 예상되는 배당 수익보다 많은 주가 상승이 있다면 그 배당 수익을 초과하는 5에서 10% 수익권에서는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권리락일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 2월달, 3월달쯤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매매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흥하해운 종목인데요. 자, 5번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의 주가 전망과 의견에 대해서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매도 의견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전일자 1조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총 1조 3천억을 기록하는 화물 운송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가 약 지분 86%를 가지고 있어서 유통 주식수는 2천억도 되지 않는 기업인데요. 자, 회상 운송 매출이 전체 매출 거의 100%, 99.96%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도 매출 8,400억에서 작년 매출 900억 밑으로 5년 동안 매출액이 10분의 1 토막 굉장히 급격하게 급감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2019년도 결산 기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감사 의견 거절로 작년 4월 9일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자, 1년 6개월 동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선기간 끝에 상장 적격성 실시심사 끝에 상장 폐지냐 상장 유지냐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상장 유지 결정이 떨어지게 됐고 이 상장 유지, 자 휴지 조각이 되느냐 거래 유지가 되느냐 그 결정에서 상장 유지로 결정이 된 직후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5번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매출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주가 살아난 상장 유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5번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실적 개선이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주가 과열 구간에서 크게 올라온 만큼 박수치면서 좀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고 오늘 상한가 가격 5,750원 기준 5,000원에서 5,200원 구간은 반드시 자동 감지 스탑로스 주문을 반드시 설정해 두시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비중 조절, 익절선, 평단가, 손절선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남겨드리고 5,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6,200원, 2차 목표가 7,2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하방 변곡이 발생됐을 때 반드시 전량 매도 박수치면서 행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티웨이 항공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본 종목은 아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및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시총 약 4,700억 정도의 이제 항공사인데요. 이제 화물 운송의 매출이 크지 않고 이제 여객 매출이 약 98%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상반기 보고서상에 매출액의 감소와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다이나믹한 매출 개선이 없을 경우에 기업 존속성에 완전 자본 잠식에 따른 기업 존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주당 2,500원에 약 800억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의 분기당 영업 손실이 약 300억에서 500억 정도 분기당 꾸준히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말 또는 연초에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게 보급돼서 접종까지 받는 시대가 오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글로벌 항공편들이 증편되게 되고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기업은 최소 연말 연초에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작년 1월달 우한 폐렴 사태가 시작되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단기화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가는 2,500원 부근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00원까지는 기보유 중인 물량들 가능한 매도, 비중 조절, 그리고 관망하시고 내년 연말 연초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은 2,500원 부근에서 저가 진입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형태로 매매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원익큐브, SK텔레콤 네 가지네요. 흥하해운 그리고 티웨이 항공까지 지금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는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6%, 코스닥은 0.8% 올라가면서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매수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긍정적으로 끝까지 장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인데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피곤하신 줄 알고 제가 여쭤봤는데 좋으시다고 하니까 오늘도 힘차게 세 가지 시그널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팜젠사이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팜젠사이언스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 소매, 유통을 영위하고 종속회사인 포레스토리는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고자 2012년에 법인 설립이 되었고요. 주로 화장품 인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바르디핀, 텔로디핀, 리바틴, 크바스틴 이런
등의 이제 제품이 있고 현재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짧다면 짧은 추석 연휴 그 기간 동안에 또 글로벌 문제가 터졌는데 아실 겁니다. 바로 헝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증시, 유럽 다 영향이 왔다가 우리 장 열리기 한 2일 전부터 어느 정도 완화하는 모습이 또 보여졌는데 사실상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국내 증시를 살려줬죠. 그래서 어쨌거나 첫 거래치고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장을 또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팜젠 사이언스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팜젠 사이언스 그 자회사 엑세스 바이오 이제 미국 아이비 파마와 코로나19 mRNA 백신 바이오시밀러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팜젠 사이언스는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정부가 주최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참석을 했고요. 엑세스 바이오, 아이비 파마와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팜젠 사이언스와 엑세스 바이오가 참여한 것은 정부 측으로부터 급하게 추천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MOU는 팜젠 사이언스와 엑세스 바이오가 아이비 파마가 확보한 세계 최초 mRNA 코로나 백신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을 도입해 코로나 백신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이제 두 개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mRNA 코로나19 백신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좀 짙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업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해서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가 안 되더라도 개발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을 완료하고 상업화하려면 특허가 만료되어야 한다. mRNA 백신의 경우 특허 만료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있어 바이오시밀러 개발 발표가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mRNA 코로나 백신 기술은 백신 기술과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그 mRNA를 세포로 전달하는 게 기술의 핵심인데 그 펜실베니아대와 브리티시 콜롬비아대가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이후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가 큐어백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특허 실시 옵션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모더나는 지난 2018년에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대로부터 지질 나노 입자 특허를 이전받은 그 아버터스를 상대로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소송을 청구했는데 특허 회피를 누렸지만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측에 이와 같은 내용을 넘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자가 귀국해가지고 이런 공동개발 백신이 바이오시밀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쯤 되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주가의 방향성을 좀 잡아준 계기가 된 것이라 만약 보도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이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초록색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 볼 수 있어가지고 다만 이제 비밀 유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몇 년간의 텀을 좀 두면서 3만 원 이상대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만 원대 이상을 간 적은 작년 8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올해 넘어와서는 올해 시가 대비 현재 약 40% 가까이 오른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고 재차 강조되면 또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래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글쎄요 사실 지금 매수할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크게 조정이 재차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으로서 2017년 하이제 2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휴 기간 동안 강의를 보셨다면은 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아실 텐데 스펙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력 제품으로는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암 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 휴비킨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분석 시야 POCT 면역 정량 분석 기기 신규 마커 개발도 진행 중인 회사고 그냥 진단 키트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휴마시스는 참 대단한 기업 같습니다. 국내 굵직한 기업들을 따돌리면서 휴마시스가 이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미국 정부 공급 계약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디아트러스트를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 USA를 통해 미국 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 USA는 미국 국방부 산하조달청이 진행하는 구매 사업에서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이 됐고요.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군시설, 요양원, 지역 검사소, 주요 시설물 등 미국 내 2만 5천 개 지정 조달처로 디아트러스트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16일까지로 계약 금액은 상황에 따라 최대 7,38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번에 선정된 공급 업체 중에 가장 큰 규모고요.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거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사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결과 싸움이고 이 둘의 기업은 결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국내 CJN이나 SD 바이오 센서 등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즐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미국 내에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겁니다. 금액도 나쁘지 않고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휴마시스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크게 꺾어서 다음 주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재차 2만 원 초중반까지는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선 보실 필요가 없고요. 조금 중기적인 입장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혹은 다음에 매수해야 될지는 사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이건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1조 클럽에 들어간 휴마시스를 현재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안 사는 게 정답이고요. 아직 저렴하다 생각이 들면 매수 기회를 계속 보시다가 비중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가총액이 6천억대인데 다만 대주주 지분이 한 8.5%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약한데 이게 아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아니면 메리트는 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5%대 하락을 했죠. 급락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오주 5% 하락이 급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8.45%를 기록을 했고 저점 대비로는 132% 정도 올랐고요. 공모가 대비로는 추석 연휴 전가 기준으로 330% 오른 겁니다. 일단 어제 왜 급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죠. 394만 주 정도가 풀렸는데 이는 상장 주식 수의 5.16%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 기억에 주유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일정은 사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높은 확률로 떨어지고요. 그래도 오늘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일단 들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 탄탄하고 또 괜찮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려주면서 감사한 겁니다. 고점에 있는 분들은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저점에 잡고 있는 분들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약간 속 쓰리는 정도는 되겠죠. 다만 지금은 어쨌든 헝다 문제도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고 글로벌 문제도 있는 상황이라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료에 대한 고찰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이런 조정은 착한 조정이라 볼 수 있고 앞으로 확정될 재료들만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은요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조금 더 위로 가는 방향도 볼 수 있고 글로벌 문제만 봤을 때는 사실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움직였던 세 가지 바이오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시그널 잘 챙겨가셨길 바라겠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힘있게 상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